1.5룸이 8억 9억 하고 있는데 네. 일반 오피스텔이 2룸이 5억대 초반이니까. 안녕하세요, 대법관의 권기현입니다. 이상수입니다. 저희 채널에 많은 분들이 고민 사연을 보내주고 계십니다. 그 중에서 하나를 선정해서 이권대님과 제가 오늘 그 고민을 해결해 드릴 건데요. 이 고민이 아마 보시는 시청자분들한테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일산에서 20년 가까이 살고 있습니다. 25평 아파트에서 두 아들의 학업을 마칠 때까지는 정신없이 지내서였는지 집이 좁다고 느낄 새도 없었는데, 큰아들이 직장생활을 시작한 2017년부터는 장성한 두 아들과 함께 네 식구가 살다 보니 너무나 비좁게 느껴졌습니다. 당시 좀 더 큰 집으로 이사를 해볼까 고민하던 차에 마곡지구로 출근하는 큰애가 직장 근처에서 거실이 있는 원룸 오피스텔을 사겠다고 하더군요. 열심히 알아보던 큰아들이 마곡은 회사도 많이 들어오고 교통도 편해서 걱정 없을 것 같다며 했고, 2억에 분양하는 오피스텔을 대출받아 사겠다고 해서 1억 원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오피스텔이라 걱정을 했지만 다행히도 가격이 어느 정도 올랐습니다. 비록 작은 집이지만 지금 만나는 여자친구와 결혼을 하게 되면 신혼집으로 살면서 열심히 돈을 모아 작은 아파트라도 사겠다라고 하니 참으로 대견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작은 애가 자꾸 신경이 쓰입니다. 집에서 출퇴근하는 작은 애와 퇴근 후에 한 번씩 얘기를 나눌 때면 한 번씩 큰아들 집 얘기를 하면서 작더라도 서울에 집을 갖고 싶다고, 아파트를 해줄 만큼 큰 돈은 없지만 서울에 빌라나 오피스텔은 해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작은 애한테 경제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집을 어떻게 해줘야 할지 꼰대님들께 조언을 구합니다 라고 사연을 보내오셨습니다. 자, 이권대님 사연 잘 들었습니다. 이제 큰아들이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서 직장이 있는 서울에다가 오피스텔 산 거예요. 네. 많은 분들이 오피스텔이라고 하면은 월세 받는 거 뭐 이렇게 이제 단순하게 생각하시는데, 이제 큰아들 같은 경우는 거주 목적으로 샀는데 가격도 올랐고, 네, 그렇죠. 나중에 이제 사귀고 있는 여자친구가 결혼한다면 신혼집도 이렇게 마련할 수 있는 그 미래에 대한 준비가 어느 정도 좀 되고가 있는 게 보이잖아요. 네, 맞아요. 이걸 본 작은 아들이 이제 나도 서울에 직장이 있으니까 부모님이 좀 도와주면은 형처럼 이렇게 집도 마련하고 또 수익도 낼 수 있는 그런 걸 이제 원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자, 이권대님이 잘 설명해 주신다면 이 작은 아드님한테도 좋은 기회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어떤 지역을 좀 추천해드리고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대부분의 시청자분들이 이제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차익이 거의 실현하기가 어렵다, 월세 수익 목적으로만 활용을 한다, 그래서 가격이 잘 안 오른다 라고 이제 알고 계시는 건데, 시청자분의 큰아드님 같은 경우에는 마곡지구 오피스텔을 샀는데 가격이 올랐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 있는 특징을 잘 알고 있다면 이제 작은 아드님 오피스텔 살 때도 여기에 대한 특징을 잘 알고 있는 걸 사면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봤을 때 마곡지구에 좀 왜 여긴 가격이 올라가게 됐는지 특징을 좀 한번 살펴보면요. 마곡지구는 일단 업무타운이 만들어진 지역인데, 여기 보시는 요 자리는 이제 LG가 들어왔고요. 요 위쪽으로는 또 코오롱도 들어왔고, 여기에 또 이랜드라든지 대기업이 들어오게 되면서 많은 수요가 만들어졌죠. 네. 그래서 16만 이상 되는 수요가 만들어지면서 일단 1인 가구의 수요가 크게 증가했다라고 네네. 볼 수 있고요. 네네. 두 번째로는 여기 보면 마곡나루역, 양천향교역, 여기 이제 9호선이거든요. 네. 이 업무타운으로 직접 연결되는 9호선인데 이게 또 강남이나 여의도까지 가서 굉장히 연속성이 있잖아요. 이런 두 번째 교통의 특징이 있고, 세 번째로는 바로 위에 요 녹지 이렇게 보이는 요게 서울수목원이라고 보타닉 공원이 굉장히 크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공원이 만들어진 지역의 가치까지도 끌어올리다 보니까 이 세 가지 요인으로 마곡 같은 경우는 가격이 상승할 수 있었고요. 네. 그러면 이제 우리 작은 아드님 같은 경우도 이런 특징을 잘 갖추고 있는 곳만 찾으면 될 것 같아요. 그 지역이 어디냐면요, 저는 그 첫 번째 지역으로는 서울의 구도심을 추천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구도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울 최대의 업무타운 지역이에요. 그 면적이 정말 대단합니다. 이렇게 크게 빨갛게 되어 있는 요 상업지역이 서울 최대의 업무타운이고, 하루에 유동만 거의 100만 명 이상 유동이 굉장히 많은 지역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수요가 굉장히 많은데, 구도심 중에서도 시청, 광화문, 명동, 종각까지 요 라인은 이미 완성되어 있는 업무타운 지역이다 보니까 여기에 있는 오피스텔도 상당히 고가를 해요. 근데 반면에 지금 여기 오른쪽에 있는 부분이라고 한다면은 뭐 을지로라든지 그다음에 종로 5가 쪽이라든지 동대문 역사문화공원이라든지 충무로 쪽 요 라인을 본다면 여기는 상당히 낙후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는 최근에 신규 업무 시설들이 계속적으로 만들어지고 있고, 최근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세운상가 개발이 되는 지역도 요 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는 신규 업무 타운들이 많이 만들어지는 첫 번째 특징을 잘 갖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교통이란 말이죠. 교통은 이제 서울 도심안에 보면 1호선, 2호선, 4호선, 5호선 뭐 지하철이 안 들어와 있는 게 없을 만큼 굉장히 노선이 좋고, 또 게다가 이 지역의 특징들이 더블 역세권들이 그렇게 많아요. 지금 을지로라든지 을지로 사가역이라든지 뭐 충무로역이라든지 거의 대부분 다 더블 역세권이나 트리플 역세권으로 이루어져 있다 보니까 상당히 좋은 교통을 갖고 있다라는, 그 다음에 이게 연결성이 주변의 도심이나 강남까지도 다 연결이 되잖아요. 굉장히 좋은 노선 갖고 있고, 세 번째로는 이 지역의 녹지입니다. 이미 지금 이 도심 쪽이라고 한다면 아래쪽으로는 남산을 끼고 있고, 위쪽으로는 종묘라든지 경복궁, 덕수궁들과 같은 녹지가 상당히 잘 갖춰져 있는데, 다만 여기서 하나 업무타운 시설들이 굉장히 좀 낙후되어 있다. 이 부분만 개선이 된다면 저는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럼 여기 주변에 좀 시세를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제가 첫 번째로 추천드리는 지역은요, 여기 있는 충무로역입니다. 여기를 추천드리는 이유가 지금 바로 옆에 붙어 있는 여기는 파랗게 보이는 부분들이 전부 개발지를 표시한 건데요. 앞으로 세운상가 중심으로 해서 여기 녹지축이 만들어지고 주변에 굉장히 고층 건물들이 들어오는 곳이거든요. 근데 이게 녹지축이 만들어지면 종묘 쪽하고 아래쪽에 남산하고 이어지는 가장 핵심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향후의 변화가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될 지역이다 보니까 저는 충무로역을 추천드리는 거예요. 시세를 좀 보도록 할게요. 충무로역에 바로 인접해 있는 오피스텔인데요. 브릴란테 남산이라는 오피스텔인데, 요거는 지금 보면 가장 최근에 지어진 오피스텔이고, 이 입주가 올해 8월달 입주입니다. 가장 신축이라고 할 수 있고요. 보게 되면 전체 뭐 156세대짜리에 여기 이제 구조가 시장에서는 원룸 같은 경우에는 종로 안에서도 굉장히 원룸은 좀 많은 편인데요. 네. 상대적으로 이렇게 1.5룸들, 방 하나, 거실 하나가 있는 이런 구조들은 굉장히 희소합니다. 특히 투룸 같은 경우에는 시장 내에서 잘 안 나온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저는 희소성에 굉장히 좀 높은 점수를 줄 수 있는 지역이고, 여기 보게 되면 이제 분양 가격 같은 경우에는 58제곱미터, 전용 면적 33, 한 10평 정도 되는 오피스텔인데요. 1.5룸으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게 5억 2천, 5억 초반 정도를 하는 오피스텔입니다. 매매값은 5억 2, 3천 정도 하는데, 전세값 같은 경우에는 3억 5천에서 4억 정도, 최근에 이제 가격이 떨어진 걸 반영을 했을 때 이 정도 시세를 하고요. 특히 저는 이 5억대 초반의 가격이 좀 굉장히 메리트가 있다고 판단을 하는 건, 지금 경복궁 쪽이라든지 경희궁 쪽 인근에 있는, 그러니까 시청 광화문 쪽 라인에 있는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이런 1.5룸들 같은 면적 대비했을 때 8억대 이상을 한다란 말이죠. 그리고 이 중에서도 좀 고급스럽게 하이엔드급으로 나온 것들은 다 10억이 넘습니다. 거기에 비교해 본다면 그 절반 정도 시세다 보니까 저는 이 가격이 이 지역의 개발과 더불어서 이 가치가 충분히 반영받을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두 번째 추천 지역은 용산입니다. 이 용산 같은 경우에 오피스텔 입지의 특성, 일단 첫 번째로 업무타운 개발 지역인 거고요. 두 번째로는 교통이 지금보다 더 많은 노선이 들어오게 되는 지역이고, 세 번째로는 용산공원, 한강과 같은 굉장히 천혜에 좋은 녹지여건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이 중에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용산 안에 두 개의 업무타운이 만들어지는 한강로와 원효로가 있다면 저는 그 중에서 원효대로를 추천을 드릴 거예요. 좀 보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로 추천드리는 이 원효대로 같은 경우에는 용산의 주요 업무타운 지역을 모두 연결하는 도로가 바로 원효대로예요. 자, 보게 되면은 지금 국제업무지구가 만들어지는 자리가 여기고요. 이 위쪽으로는 전자상가, 그리고 여기는 현대차 부지가 있습니다. UAE 명구소 개발지인데, 자, 요 라인을 연결을 다 해주는 게 이게 원효대로고요. 아래쪽에 물론 한강대로가 있습니다만, 한강대로 같은 경우에는 현재 기업들이 뭐 아모레퍼시픽, LS, 그 다음에 LG U+ 본사 다 들어오면서 굉장히 고가가 돼버렸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가격이 좀 저렴한 지역이 원효대로라고 할 수 있고, 자, 이런 업무타운과 연관성 굉장히 좋고요. 교통 같은 경우에도 위에 효창공원 압력, 여기 경의선 두 개의 노선이 다니고요. 이 아래쪽에 용산역 같은 경우에는 향후에 GTS까지 들어온다면 8개의 지하철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 두 군데를 10군데 가까이 이용할 수 있는 곳이다 보니까 굉장히 교통의 장점이 큰 지역이고, 또 여기 바로 아래쪽으로 내려오면 한강까지의 거리는 1km도 안 됩니다. 그리고 이 오른쪽에 용산 공원과의 접근성도 상당히, 앞으로는 용산 뭐 게이트웨이를 통해서도 굉장히 좋은
입지로 바뀌다 보니까 녹지 여건 상당히 좋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국제 업무지구가 만들어지는 네. 지상 공간의 50%도 녹지로 만든대요. 아, 그렇죠. 그렇게 된다면 굉장히 녹지에 대한 여건이 굉장히 풍부해질 수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곳이고요. 자, 그러면 시세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한강로에 위치한 신용산역의 역세권에 있는 오피스텔을 하나 보도록 할게요. 지금 여기 보시는 레미안 용산 더 센트럴이란 오피스텔이고요. 여기 보면 가격이 9억 1천, 보통 보면 8억 중반에서 9억 이상을 하고 있는데 이 구조가 보시게 되면 이렇게 생겨 있어요. 이게 이제 1.5룸이라고 하죠. 방이 있고 거실이 있는 구조. 자, 그런데 굉장히 좀 고가를 합니다. 상대적으로 원효로 쪽 시세를 보게 되면요. 자, 원효로 대로변에서 가장 최근에 이제 입주된 오피스텔인데요. 요거는 이제 용산 더 센트럴 포레라는 오피스텔인데 이 오피스텔은 지금 5억 2천 정도 합니다. 절반 가격이. 예, 5억대 네. 초반 정도 하고 지금 1.5룸이 아니라 지금 보시게 되면 2룸이잖아요. 방 2개 거실 하나가 있는데도 더 사이즈도 더 큰데도 불구하고 여기 가격이 훨씬 더 저평가가 돼 있다라는 저렴하다는 소리죠. 한강로에 8억대에서 9억대 하는 게 1.5룸이었는데 네, 원효로는 2룸이 그렇죠. 지금 현재 5억대니까 네. 가격 비교를 단순하게 할 수는 없겠지만 절반 이하의 가격이 형성돼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은 정리를 하자면 네. 지금 이제 마곡지구가 가격이 올랐던 세 가지 요건이 뭐였죠? 업무타운, 교통, 녹지였죠. 아, 이 세 가지 요건을 갖고 있는 그러니까 네. 업무타운이 없던 곳이 새로 생기는 변화. 맞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추천드린 첫 번째가 충무로역인데요. 충무로역은 서울에서 가장 큰 업무타운을 갖고 있는데 시청과 광화문 일대는 발전이 됐지만 이 충무로역과 을지로 종로 일대는 낙후되어 있어서 최근에 활발하게 개발이 확실하게 이제 실행 단계에 와 있다 보니까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변화가 일어날 지역. 그래서 그 중에서도 종묘역하고 세운상가 그리고 남산까지 이어지는 녹지축 한가운데에 위치하고 있는 충무로역. 네. 그래서 시청 일대와 가격 비교를 하니까 절반 가격이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가 앞으로 가격이 올라갈 수도 있으면서 투자성과 거주성까지 좋아진다. 이게 첫 번째 목적이고 두 번째는 용산입니다. 네. 누구나가 투자하고 싶은 용산인데 그 중에서 한강대로와 원효대로를 비교해 주셨어요. 네. 그 사이에 이제 국제업무지구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한강대로에 있는 1.5룸이 8억 9억 하고 있는데 네. 원효대로에 있는 일반 오피스텔이 2룸이 5억대 초반이니까 향후에 이 국제업무지구나 주변에 있는 업무타운이 조성이 된다면 원효대로에 있는 가격들도 지금보다는 훨씬 더 높아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네. 정리해 볼 수 있으니까요. 실거주 목적으로 매수를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전세를 활용을 한 갭 투자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5억 초반 정도 되는 시세고요. 여기에 전세값은 3억 중반 이상을 하다 보니까 한 1억 5천에서 2억 정도 자금으로 투자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투자를 한다면은 이 지역은 계속 개발되는 지역이다 보니까 시세 차익 목적으로도 굉장히 잘 활용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이권대님이 얘기한 세 가지 요건 꼭 이 두 지역이 아니더라도 향후에 이런 업무타운이 만들어지고 교통이 연결이 되고 녹지가 조성이 되는 도심권 내의 지역이라면 어느 오피스텔이라도 투자하셔도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다. 이런 결론을 내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영상이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다음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